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Since we've ever looked over the words, idioms and phrasal verbs that are needed to read the news, why not we just get out of the news right now. 자, 그러면 기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 제목이 좀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지 않습니까? It's not too late to learn the right lesson from Ukraine. 지난 영상에 오늘의 단어의 영상에서 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었죠. 이거 어디 갔어? We are all Ukrainians now 였죠, 그죠? 그러면 부제목은 Ukrainians are giving the world a powerful moral example.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 세계에게 강력한 도덕적인 어떤 본보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제에 우리는 모두 우크라이나인들입니다 하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기사에 이게 뭐 URL은 안 나옵니다만은 똑같은 기사에 하룻밤 사이에 지금 밤입니다. 밤 제가 자고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밤에 제가 찍다가 제가 진짜 피곤하고 이게 정신이 없고 하니까 이게 버벅댔습니다. 이걸 제가 믿으시지 않겠지만 이거 한 패러그래프 요거 하나 둘 셋 네 줄 요거 번역하는 요거 해석하는데 한 1, 2분 걸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막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자고 일어나자 해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지금 현재 금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2022년 3월 4일 오전 8시 42분입니다. 또 뭐 이거 42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야 이거 Pelosi favors banning all rational 바뀌었네요 또. 그죠? It's not too late to learn the right lesson.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올바른 교훈을 얻는 것이 너무 늦은 일은 아닙니다. 이런 뜻,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모두 우크라이나인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죠?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제목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이제 다시 제가 이거 갖다가 자고 일어났거든요.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제 녹음해놓은 그냥 한 여기까지 하다가 그죠? 밑에까지 하다가 녹음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한 30분 이상 녹음해놓은 거 다 지워버리고 다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제 목소리도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지난 영상과 오늘의 단어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더라 이거죠. 그죠? 뭐 이제 오늘의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벌써 이걸 갖다 공부를 했는데, 그죠? 이거 했는데 toad, stymie, molotov cocktail, stout, helpless, self-reliance 이렇게 했는데, 그죠? 여기서 하나 했는데 뭐 다른 기사를 하기도 그러니까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하나 갑자기 생각나 이야기를 어제 하려다가 이야기를 못한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의 단어인가 뭘 하면서 이야기를 갑자기 생각이 났다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각났다가 뭐 갑자기 났다가 뭐 다른 얘기 하려고 중간에 까먹고서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self-reliance입니다. 자립. 자립. 이게 self-reliance 뭐 자기 의존 남한테 의존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돌파해 나갈 때 남한테 의존하는 것이나 나 자신한테 의존해서 그죠?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나 자신에게 의지해서 돌파해 나가는 것 혹은 믿을 건 우리 뭐 국가밖에 없다. 뭐 외국한테 도움을 바라는 것보다 그런 이런 self-reliance의 정신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한번 말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게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 대학생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elf-reliance ideology라는 이게 주체 사상이 그래서 독립심이 많은 그런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이들에게 예전에 인기를 끌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체 사상이 그죠? 근데 저도 사실 주체 사상은 사실 제가 책을 접한 적도 없고 이야기만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 들어보고 주체 사상을 제가 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여튼 이야기는 대충 들어봤죠. 이야기는 남들이 하는 얘기나 들었고 언론에 나온 이야기나 잠깐 들었을까. 이걸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지 그런 걸 보면은 별로 이렇게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self-reliance가 이 자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이제 36년간의 일제 치하를 마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독립국이 되었는데 이게 독립국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냐? self-reliance. 민족 자결주의가 뭘까요? 민족 자결주의. 우드로 닐슨이, 그죠? 독립운동을 안 하고, 일본에, 우리는 일본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만족을 했었다면은, 예? 우리나라는 절대 독립국의 self-determination이네요. 자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그죠? self-determination인데, self-determination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self-reliance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물론, 한반도가 일제치하로부터 해방이 된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 덕분이었죠. 그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2발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들을 이제 뱉어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반도였었단 말이죠. 이 한반도를 갖다가 이제 그러면서 당시 일본 땅이었던 한반도를 갖다가 이제 한반도에 주둔하려고, 그죠? 주둔해서 점령하러 왔죠. 그죠? 점령하러, 주둔해서 왔는데, 주둔해서 이제 하면서, 미국은 이 한반도가 이게 독립을 예전부터 이제 독립운동도 했었고, 그죠? 스스로 독립하려는 의지가 있었었죠. 자신들이, 우리는 일본인이다. 그러면서 마음 놓고 이제 독립운동을 안 했었다면은, 얘들은 일본인이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이제 취급했겠지만,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독립국이다. 조선이다.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승만 같은 굉장히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미국 정가에 이제 독립국임을 알리고 독립운동을 많이 했었죠. 설득을 했었죠. 그러면서 뭡니까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그죠? 책을 내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하는 등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그런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도 일본의 일부가 아닌 독립국으로서, 그죠? 대한민국으로서 물론 이제 북쪽은 이제 소련이, 남쪽은 이제 미국이 이제 대신 통치하는 신탁 통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또 이제 김일성이 내려오고 이렇게 6.25도 생기고 하는 등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은 이렇게 남한이든 북한이든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독립운동이었죠. 그 독립운동에는 self-reliance, 자립의 정신이 있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에 의존하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잊어먹었거든요. 벌써 8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기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too late to learn the right lesson from Ukraine. 우크라이나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배우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Ukrainians are giving the world a powerful moral example.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 세계에 강력한 도덕적인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Inspiring, that's the word for what we've all seen and heard on social media and TV of the Ukrainian resistance to the brutal Russian invasion from Ukraine. Winston Churchill, President Zelensky, down to 75-year-old women and mothers with babies in arms toting their AK-47s to defend their families, communities, and their country. Inspiring이라고 하는, inspiring 하는 어떤 영감을 주는, 감동을 주는 거죠. 맞다,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이 팍 드는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inspir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소셜 미디어나 TV에서 보고 들은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들은 어떤 것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이냐 하면은 잔혹한 러시아의 침략에 우크라이나인들의 그 저항들을 갖다가 소셜미디어나 TV에서 보고 들은 것인데, 그것이 들은 것이 이제 인스파이어링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리지스턴스는 어디로부터 있었던 리지스턴스 저항이냐, 우크라이나들의 저항이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윈스턴 처칠이라고는 그 2차 대전을 끝낸 그 영국의 수상이죠. 그걸 주란 그 영국의 그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인데 그런 우크라이나의 윈스턴 처칠인 젤렌스키 대통령에서부터 75세 먹은 여성들, 그죠? 이게 한 명, 위민족, 75세 먹은 여성이 여러 명, 물론 여러 명 있겠지만은 이게 특정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쓰면 안 되죠. 단수를 쓰거나 아니면 덜을 쓰거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라 비문부적인 표현이다. 하여튼 75세 먹은 노인네, 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기를 갖다가 이제, 팔에 안고 있는 어머니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신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와 자신들의 동네와 그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AK-47이라는 자동소총이거든요. 우리나라의 K2, 미국의 M16 같은 그런 종류의 총이죠. 그런 AK-47을 갖다가 걸치고 메고 다니면서 매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애들을 갖다가 손에 안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75세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이 잔혹한 그 러시아인들의 침략에 저항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아왔을 때 우리가 보아왔을 때 우리가 느낀 그 단어가 바로 inspiring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길었습니까? 이거 하는데 한 3분 걸렸네. 이 단어, 이 문장을 갖다 번역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이게? 예? 이 문장을 하는 게 8분에 시작해서 지금 11분 32초거든요, 지금. Their resistance has become an international force for good. 그들의 저항은 좋은 의미에서 국제적인 전 세계가 느끼는 어떤 힘이 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에게 그 국제적인 어떤 힘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포커스 영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의를 좋은 의미에서 선의를 위해서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The bravery of the Ukrainian people has not only stymied the Russian invasion but galvanized the governments of the West into action. 우크라이나인들의 그 용감성은 러시아의 침공을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정부들, 유럽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이제 그죠, 캐나다, 그 서유럽 쪽에 있는 정부들을 갖다가 galvanize, 자극을 하여 행동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Germany is breaking with its 75-year-old pacifist past and sending anti-tank and surface-to-air missiles to Ukraine and planning to double its own defense budget. 이게 분명히 제 기억으로 이게 지난밤에는 이게 트리플이었는데 3배였는데 지금 더블로 2배로 딱 줄어들었네요, 그죠? 제 기억에 이게 트리플이었거든요, 이게 3배로 늘릴 거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 문장이 또 바뀌었네, 더블로. 독일은 자신들의 75년간 유지해왔던 평화주의자의 과거와 결별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전차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습니다. 보낼 예정입니다. 샌딩이는 BING는 곧 BING 미래형이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죠. 곧 그럴 예정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독일 자신들의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릴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hipped another 800 anti-tank missiles and has pledged another $300 million in military aid.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또 한 번의 2차분, 또 한 발이라 그러죠. 또 한 번 800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갖다가 선적을 했고, 그리고 군사 원조로서 또 한 번의 3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갖다가 줄 거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할 거라고 했다는 거죠. Great Britain has been sending Javelin anti-tank weapons and other defensive weapon equipment. Conservative MPs are even talking about providing air support against Russian attacks while drone manufactured in another NATO country, Turkey, are taking out Russian tanks and trucks. 영국은 영국은 제블린 대전차 무기와 다른 국방의 장비, 방어 장비들을 갖다가 현재는 보내고 있는 중이고 영국은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주의 국회의원들은 MP죠, Members of Parliament이죠, 그죠?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Members of Parliament 들어가죠, 그죠? MP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보수주의 그 국회의원들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해서 항공
항공 지원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 나토 국가, 터키라는 또 다른 나토 국가에서 제조되어진 드론들은 현재 러시아의 탱크들과 트럭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But the Ukrainians are also giving the world a powerful moral example. 그러나 이때까지는 서구사회 얘기했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현재 또한 전 세계에 강력한 어떤 도덕적인 본보기를 보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They have shown how ordinary citizens can stand up to defend their homes,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not just against dictatorships like Russia and China.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뭐 러시아라든가 뭐 중국 같은 그런 독재적인 러시아나 중국 같은 독재 정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이 평범한 시민들이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그런 독재 정권들에 대항해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 그 자신들의 가족, 그리고 자신들의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항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키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벌떡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That same commitment is needed to stand up against authoritarianism wherever it raises its head and makes unreasonable demands on citizens to comply or else. 근데 그 똑같은 정신이 그죠?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제 그 자기의 지역 가정, 가족, 지역 사회, 뭐 러시아, 차이나 이런 것들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가족과 그 가정과 지역 사회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는 일반 시민들이 벌떡 일어서는 이런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똑같은 바로 그 정신이 커밋먼트가 똑같은 정신이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이 권위주의자들에게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자들에게 대항해서 일어설 때도 싸울 때도 필요한 거죠. 이 권위주의가 그 자신들의 머리를 딱 치켜떠 올릴 때마다 올리는 곳에마다 권위주의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동조해 아니면 안 돼 재미없을 줄 알아 라고 이렇게 참 비합리적인 요구를 이 시민들에게 할 때 그런 곳에 하는 그때 이제 이 권위주의에게 대항해서 일어서서 저항할 수 있는 스탠드 어게인스트 그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 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똑같은 그런 정신이라는 것이죠. 커밋먼트라는 것이죠. The deep history of this Ukrainian resistance is fascinating. 그런데 이런 이번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인들의 이런 저항에는 굉장히 깊은 역사가 있는데 그 깊은 역사가 매우 이제 fascinating, 굉장히 환상적이라 굉장하다는 거죠. 그럼 그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Not many people realize that Kyiv was originally a Viking capital and trading center established in the 9th century. 많은 사람들이 그 키이브가 원래는 바이킹의 원래는 9세기에 설립된 만들어진 바이킹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lthough the Vikings vanished so long ago, some of that spirit which I've observed, the Viking heart, self-reliance, courage, the willingness to risk everything for family and community, clearly still lives on, has emboldened ordinary Ukrainians to take control of their lives and their country. 비록 바이킹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런 바이킹들의 정신, 내가 이름 붙이는 바이킹들의 정신은 뭐냐면 바이킹의 심장, 바이킹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뭐냐? 자족, 자립 정신, 그리고 용기, 그리고 의지. 어떤 의지냐면은 가족과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 이 같은 그런 정신들의 일부는 여전히 명백하게 여전히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중입니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lives on. 그 스피릿이 lives on 하는 거죠. 다 vanish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정신들이 바로 일반적인 보통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국가를 자신들의 손으로 take control, 지배하게끔 하는 그런 하게끔 그렇게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그 정신이. 그런 바이킹 정신의 일부가, 그죠? 테이크 컨트롤하면 뭐 통제하는 것이죠. 그 어떤 걸 갖다가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That same spirit had also showed itself 80 years ago in another David and Goliath struggle. 근데 그런 똑같은 정신, 그는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신, 바이킹의 정신, 그 똑같은 정신이 바로 그 자체가 80년 전에 또 한 번의 다비드와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거인이고 다윗은 조만한 거죠. 조그만 애가 거인을 쓰러뜨렸었죠. 거대한 거인을 갖다가 힘없는 다비드가 싸우면서 데이비드가 이겼죠. 그죠? 다비드죠. 데이빗인데 그냥 데이빗. 보통 다비드라고 읽지 않습니까? That was Russia's brutal invasion of another peaceful democratic country, Finland, in December 1939, when the Finnish people rose up and against all expectations halted the invader in his tracks. 그건 바로 언제냐? 80년 전에 일어났던 그거는 뭐냐? 또 다른 평화로운 그 민주주의 국가인 핀란드를 갖다가 1939년 12월 달에 러시아가 잔혹하게 침공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1939년 이때 침공했을 때 이때 핀란드 사람들은 일어나서 모두 벌떡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그 침입자, 즉 러시아를 갖다가 그들이 들어온 길에서 멈추게끔 해버렸던 것입니다. It was that conflict that saw the birth of the Molotov cocktail when Finns named their gasoline anti-tank bombs after the hated Soviet foreign minister Vyacheslav Molotov, as stout groups of Finnish soldiers turned the tide of war against the hapless Red Army. 그것이 바로 멈췄을 때, 그죠? 러시아의 진군을 갖다가 핀란드가 멈춰버렸을 때, 멈추게 한 그때가 그것이 바로 그 컨플릭트라는 거예요. 그 컨플릭트가 뭐냐? 이선 뭐죠? 가져오죠. 데디아는 진주다. 데디아한 것이 바로 그 컨플릭트, 바로 그 분쟁이었다는 거 뭐? 몰로토프 칵테일, 그죠? 그 화염병이라고 그랬죠. 이걸 갖다가 칵테일, 그죠?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화염병의 탄생을 목격한 것이 바로 그 분쟁이었다는 거, 80년 전에 그 분쟁이었다는 거죠. 이때 그 컨플릭이 있었을 때, 그죠? 컨플릭이 이때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솔린으로 만든 대전차 폭탄을 갖다가 누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냐면 그들이 혐오했던 소련의 외교부 장관인 바체슬라브 몰로토프 씨의 이름을 따서 바로 바체슬라브 몰로토프이죠. 이름을 따서 몰로토프 칵테일이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몰로토프 칵테일은 화염병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as a stout groups of Finnish soldiers turned the tide of war against the hapless Red Army. 핀란드 군인들의 굉장히 튼튼한 핀란드 군인들의 한 무리의 튼튼한 여러 무리의 핀란드 군인들이 운이 지지리도 없었던 붉은 군대에 대항해서 전쟁의 흐름을 뒤바꿨을 때, 그때 몰로토프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솔린으로 만든 대전차 폭탄을 갖다가 몰로토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명명했다는 것이죠. 이게 화염병은 탱크한테 던지면 화염병, 그죠? 던지면 화염병 보통 만드는 게 이렇게 비율을 기름의 비율을 써가지고 소주병이라든가 콜라병 같은 데 넣고, 그죠? 혹은 거기 쇠조각도 넣으면 되겠죠. 하여튼 넣고, 쇠조각 같은 거 넣으면 좀 잔인하니까 하여튼 기름을 섞어 넣고 거기에다가 청급 꽂고 그다음에 헝겊에다 불 붙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목표물에 던지죠. 예전에는 데모할 때는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전경들하고 데모하는 거 전경들은 또 그러면 또 이제 체류탄 쏘면서 눈물 콧물 다 나죠. 그죠? 구멍 뚫린 데는 눈물 콧물 침 질질 흘고 콧물 나고 눈물 흘리면서, 그죠? 옆에서 시민들도 괜히 옆에서 지켜보는 시민들은 피해내면서 저놈의 새끼들 공부를 안 하고 데모한다고 진짜 욕을 해대고 그랬었죠. 그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운동권 학생들이, 그죠? 지금
지금 이제 정권을 집권하고 있는 운동권 학생들이 그렇게 데모를 했었다고요. 그 보통 586이라 그러니까 그죠? 저도 사실 한 몇 번 가져가 왜냐하면은 이게 그 단과대에서 데리고 가니까 끌려가서 어쩔 수 없고 같이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데려가서 한 적도 있고 뭐 기분에 휩쓸려 가지고 한 적도 그 데모에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뭐 한 적도 있는데 그렇다고 근데 이게 뭐 화염병은 앞에 있는 애들이 던지지 저같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화염병 만지지도 못하면 구경도 못하죠. 근데 뭐 돌멩이 막 보면은 보도블럭 깨가지고 애들이 이제 여자애들은 또 보도블럭 깨가지고 그죠 막 앞에 있는 애들에게 막 날라주고 하여튼 그래 뭐한 적이 있는데 몇 번 눈물이 나죠. 하여튼 그런데 이 화염병이 그러면 이 화염병이 화염병이 뭐 탱크에 집어 던지면 탱크가 뭐 터집니까? 아니죠. 끄떡도 없죠. 하지만은 요 탱크를 갖다가 탱크에 그죠 전차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디냐면 궤도입니다. 무한궤도입니다. 궤도 그죠? 궤도 아시죠? 뭐 이렇게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갈 때 바퀴가 요즘 포크레인은 그 바퀴로 그 고무 타이어로 돼 있는데 휠로 돼 있지만 탱크 아시죠? 그죠? 그 무한궤도 있죠. 무한궤도 그죠? 무한궤도 그 무한궤도의 그 연결 부위는 약하기 때문에 그 화염병을 집어 던져버리면 그 끊어집니다. 그게. 탱크가 지나갈 때 그죠? 끊어지거든요. 연결 부위는 무한궤도 약하니까 화염병을 집어 던져서 탁 맞았다 그러면은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끊어지면은 탱크가 멈추겠죠. 그 다시 이어야 되니까 끊어지면 이으면 되거든요. 그 뭐 별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으면 된다고요. 근데 멈춰지면은 그때가 가장 이제 문제죠. 그죠? 탱크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 이으려면은 탱크에 타고 있던 애가 나와야 된다고요. 탱크에 타고 운전하고 있던 애라든가 뭐 포수라든가 뭐 조종사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된다. 밖으로 나와야겠죠. 나오면은 그때 이제 그때가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멈췄을 때 들어가서 뭐 위에 뚜껑 해치 열고 뭐 화병 하나 더 집어 던져 버리든가 그러면은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꼼짝 말하고 다 죽어버리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화염병이 무슨 전면 탱크를 대전차 무기냐, 그죠?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Like Ukraine, the bravery of the Finns triggered a wave of international sympathy and support.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그런 핀란드 사람들의 그 용감함은 국제적인 어떤 동감과 감정, 국제적인 어떤 지지, 연민과 동감, sympathy 같은 감정이죠. C는 원래 C는 SYN이거든요. P 때문에 N이 M으로 바뀌었는데 C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Synchronize swimming 할 때는 그죠? Sync가 뭐고 맞지 않다 그러면 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Pathy는 어떤 감정을 말합니다. 그다음 뭐냐 sympathy인데 오늘 P 때문에 Sim이 됐다고요. 그래서 sympathy 되면 이게 뭐냐 똑같은 감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정이죠. 동정. 그래요? 동정. 누구한테 동정을 해가지고 이제 뭐 거지 부분 동정심이 생겨서 돈 던져주고 그죠? 뭐 그렇게 하듯이 그런 같은 감정을 국제적인 같은 감정의 파고를 일으켰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처럼 지금도 똑같이 국제적으로 똑같은 감정을 감정이입이 해가지고 불쌍하다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그때 당시에 핀란드 사람들의 그런 용감함도 똑같이 국제적인 어떤 동정과 지지의 파고를 촉발시켰던 것이죠. 우크라이나처럼. 아메리칸스 근데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남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죠? 도와주고 싶어도 지 혼자 뭐 타개하고 자기 노력도 안 하고 그럼 포기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뭐 독립운동 무용론을 내세우는 참 미친놈들도 많죠. 그죠?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친일을 갖다가 그러면서 일본을 갖다가 칭찬하고 무턱대고 막 칭찬하고 막 그런 애들 많단 말이죠. Americans organized fundraisers in Madison Square Garden. 미국인들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MSG죠. 보통 MSG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게 호텔인가 그럴 겁니다. 호텔. 참 여기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싸이가 그죠 마돈나와 합동 공연을 하기도 했었죠. 싸이가 갔다가
싸이가 그 미국 방문했을 때 그 마돈나가 이게 MSG에서 이제 그 콘서트를 하는데 잠깐 방문해서 한 두 곡 정도, 두세 곡 정도 같이 불렀었죠, 노래를. 그래서 있었는데. 펀드레이징을 했다는, 기금 조성을 조직했다는 거죠, 미국이. 그죠? MSG에서 그 핀란드를 위해서. Volunteers flocked from neighboring Nordic countries and from Franc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o fight in Finland.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핀란드에서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뭐 근처에 있는 그 노딕 컨트리들로부터 그 자원봉사 군인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핀란드에서 싸우기 위해서, 핀란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부터 막 계속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듯이 80년 전에도 이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러시아에 대항해서.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ordered 50 warplanes for the Finnish Air Force. 그리고 프랑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핀란드 공군을 위해서 50대의 군용 항공기를 갖다가 보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Only 5 arrived in time to fight. 근데 그 50대 중에 딱 5대만이 이제 그 적절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It was all too little, all too late. 근데 이 5대라는 것은 좀 너무 작았고 또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In the winter of 1939, America was still too mired in isolation and France and Britain too distracted by the phony war with Hitler after the fall of Poland to commit the resources needed to sustain the Finns. 근데 1939년의 겨울에 미국은 말이죠. 이 그 핀란드 사람들을 갖다가 유지시켜 주는데 필요한 그 자원들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기에는 폴란드의 몰락 이후 히틀러와의 그 가짜 전쟁들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건 프랑스와 브리튼이었고 프랑스와 영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홀로 격리주의에 너무 이제 얽매여 있어서 빠져나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니네고 유럽이 우리 미래적 문제가 아니잖아. 그냥 격리주의에 스스로 이제 홀로 고립주의에 너무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뭘 하기에는 이런 리소스 핀란드 사람들을 갖다가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갖다가 주기에는 커미트하기에는 그들에게 주기에는 그죠? 뭐 무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때 못했다 이 말이죠. 그때는 the Red Army eventually brought its full weight to bear. 그러니까 이제 멈췄을 때 이때 이제 그 소련의 그 레드 아미는 자신들의 전신의 모든 노력을 갖다가 했다는 거죠. It's full weight. 자신이 갖고 있는 무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이런 걸 갖다가 가져왔다는 것이죠. 전장에. 그리고 핀란드는 어떻게 강요되었습니까? surrender. 혼신의 힘을 다하니까 이제 레드아미가 굴복을 하게끔 강제로 굴복을 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때 50만 명의 그 피난민들이 근데 이때 그 50만 명의 피난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그 모국을 이때는 홈은 가정이 아니죠. 이때는 그 조국을 갖다가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핀란드가 강제로 이제 굴복을 하니까 50만 명의 피난민들은 탈출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This time 이번에 it's not too late to learn the right lesson from Ukraine and not just in stopping Putin. 근데 이번에는 80년 전에는 이랬었다는 거죠. 그죠? 그 레드아미가 핀란드를 굴복시켰고 그리고 50만 명은 핀란드에서 도망을 가는 일이 벌써 벌어졌단 말이죠. 그죠? 자신들이 모든 전력을 다하니까 풀웨이트를 갖다가 적용을 시키니까 핀란드가 굴복을 했단 말이죠. 강제로 굴복을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50만 명이 이제 도망갔다는 것이죠. 핀란드인들이 해외로 도망쳤는데 근데 이번에는 당신이 좀 늦었어. 근데 이번에는 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제 올바른 교훈을 배우는 것이 너무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그 뭐 푸틴은 겨우 뭐 푸틴이 하는 행동을 멈추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죠? 겨우 푸틴을 멈추는 것도 있지. 푸틴을 멈출 때 교훈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푸틴의 행위를 갖다가 멈추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했는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인 그들로부터도 올바른 교훈을 배우는 것이 너무 늦지 않다는 것이죠. It's not coincidence, for instance, that the Finnish parliament is right now debating joining NATO.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핀란드 국회가 현재 지금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지금 현재 right now 지금 현재 토론하고 있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거죠. 나토라는 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이 영상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토라는 것은 그겁니다. 나토의 규정 중에 하나가 모든 나토 회원국들, 여러 회원국들이 있겠죠, 그죠? 뭐 미국, 캐나다, 뭐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독일, 뭐 벨기에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다 나토 회원국들인데, 만약에 나토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나토 회원국 어느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즉 만약에 벨기에를 갖다가 스위스는 중립국이니까 벨기에에 러시아가 침입을, 오스트리아에 침입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미국에 대한 침입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같이 참전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들이, 당연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차라리 그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시켜버리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걸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러시아가 만약에 나토에 가입된다면 이제 중국이 이제 좀 골치 아파지죠. 그죠? 하여튼 간에, 나토에 이제 가입된다면은, 그죠? joining, 근데 지금 요즘 러시아가 뭐 분리된다는, 그죠? 러시아가 쪼개진다는 이제 얘기도 막 들리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된단 말이죠. 나토에, 그러면은, 러시아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네이토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그런데, 그러면은 왜 우크라이나는 여태까지 나토에 가입을 못했느냐? 안 받아줬다고요, 지금 나토 국가들이. 왜냐하면 서구의 나토 국가들도 두려웠단 말이죠. 지금 현재 러시아와 어떤 에너지적으로 가솔린 노드 스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러시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군사력도 두렵고 해서 러시아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나토에 가입을 갖다가 안 받아줬는데, 그죠? 왜냐하면 그 조항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침입은 나토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 그 조항 때문에 안 받아줬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나토장 보면은 유럽 EU 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이제 가입될 것 같죠, 그죠? 요즘에 보면은. 근데 이제 핀란드라든가 아직까지 이제 핀란드라든가 뭐 이제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그죠? 아직까지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받고서 나토에 가입을, EU 국가이긴 하지만은 나토에 가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입할 것을 하겠다, 이걸 토론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뭐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나라냐면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공무원들이죠, 시청 공무원을 갖다가 하나 뽑는 데에도 러시아의 허락을 받고 뽑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러시아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나라인데, 요즘엔 많이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이제 몰락하고 난 이후에는 80년대, 몰락한 이후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그죠? 몰락하기 전, 그러니까 91년도에 이제 몰락을 했지 않습니까? 91년 12월 달에, 그죠? 12월 26일 날 소련이 붕괴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핀란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는데, 지금 나토에 그죠? 가입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Thanks to Ukraine, we can all rediscover the virtues of self-reliance and courage in the face of those who threaten our safety, our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our well-being. 우크라이나 덕분에 우리 모두는 자급의 덕목과 용기, 자급과 용기의 덕목을 재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지금 자족과 자기 독립과 용기의 덕목을
우리가 지금 재발견하고 있습니까? 언제? those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복지,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는 그런 인간들에 직면해 그런 인간들에게 직면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우리의 안녕 복지를 갖다가 위협하는 그 인간들에게 직면해 있을 때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용기를 내는 그런 덕목의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덕분에 재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What happens on the ground out there? We are all Ukrainians now. 거기 on the ground, 거기 그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현재 모두가 우크라이나인들인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자급자족, 이런 참 부당한 세력들에 맞닥뜨렸을 때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독립정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믿고서 용기를 내는 그런 용기를 갖다가 낸다는 그 점에서 우리는 모두 우크라이나인들이라는 것이죠. 현재 뭐 우크라이나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근데 현재 우크라이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In America, Europe, and around the world, we are learning what the citizens of Kyiv and Lviv already know. We can never take anything for granted in the perpetual struggle to defend our homes, families, and nations from enemies inside and out. 그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다.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냐면, 키이브라든가 카키프라든가 러비브의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현재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배우고 있고 유럽에서도 배우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키예프라든가 키이브, 카키브, 러비브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재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콜론 하면서 뭐라고? 콜론 하면서 바로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국가를 내부에 있는 적이건 외부에 있는 적이건 간에 그런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영원한 그런 투쟁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결코 당연하다고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키이브라든가 카키브라든가 러비브 시민들로부터 현재 우리는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 모두에서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42분 지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의 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참 공감하는 글이다 보니까 제가 흥분을 해서 제가 말이 좀 많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불타는 금요일인데 뭐. 자, 참 욕하면 이거는 뭐 그죠? 이 욕은 모르는 사람 있죠. fuck you. 그냥 이 fuck you라는 사람, 이 fuck you라는 욕을 모르는 영어 공부한 사람 치고 fuck you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어를 몰라도 그냥 영어 못하는 놈이건 잘하는 놈이건 이 fuck you라는 말을 다 한다. fuck you. 그죠? 가운데 생각 딱 올려 fuck you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fuck you 쪼까 꺼져 뭐 이게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 fuck you가 뭐냐? 그러니까 영어 공부해본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욕이죠. 미국 욕이라니까. 그죠? 영어 공부해본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그런 미국 욕입니다. 영어 아는 놈, 영어 잘하는 놈이건 못하는 놈이건, 그죠? 영어 못하는 놈이건, 영어 잘하는 놈이건, 이 fuck유라는 말은 다 안다. fuck유라는 욕은 다 안다는 그 정도 아는데,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이제 쓰느냐. 제대로 의미를 이 욕이 얼마나 강력한 욕인지, 얼마나 얼마나 충격적인 욕인지 알고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욕이 무슨 욕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쓴단 말이죠. 너무 쉽게 써. 이 욕을 갖다가 하는 거 들으면, 미국인이라는 데 들으면, 우리끼리 서로 쓰는 걸 갖다가 미국인 들으면, 옆에서 듣고 있는 미국인은 깜짝 놀랍니다. 예, 눈을 부르르 뜬다니까요. 이게 어떤 욕이냐. 사실은 이게 매우 신랄하고 들으면 매우 모욕적인 저속한 표현입니다. 이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해는 하자. 제가 영어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쓴다는 걸 알면서도 들으면서 깜짝 놀란다니까요. 미국인들은 들으면. 매우 모욕적이고 굉장히 저속한 표현입니다. 씹새끼 정도? 씹새끼 정도, 야, 씹새끼야. 뭐 이 정도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은, 씹새끼라는, 씹새끼, fuck you, 씹새끼야.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죠? 근데,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네가 싫다. 상대하기 싫다. 개 짜증나네, 진짜. 막. 할 때, fuck you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fuck you. 씹새끼 정도의 의미다.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네가 싫다는 의미인데,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그냥 극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꼴보기 싫다. 뭐 이런 의미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니까 너무 쉽게 상황과 무관하게 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fuck이라는 단어를, fuck이라는 용어를 갖다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죠? 좀 조심해서 쓰라는 것이죠. fuck you, 혹은 fuck her, fuck him, fuck them, fuck it 등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3자의 여기 현재 없는 그죠? 허라든가 힘은 현재 대화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딴 곳에 있죠. 이 장소에 없죠. 그죠? 이곳에 없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다. fuck it, go fuck him, fuck them.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죠? fuck them. 예, 그죠? 그러니까 fuck you는 뭡니까? 앞에 사람을 딱 갖다 놓고서 그 사람 앞에 대고서 대놓고 하는 거죠. fuck you. 그죠? 대놓고 하는 욕입니다. fuck you는. fuck her라든가 fuck him, fuck them, fuck it 이런 것들은 현재 없는 것이죠. 그럼 fuck it은 사물이니까 있어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fuck you라는 단어는 써봤지만 fuck 써봤습니까? fuck him 써봤습니까? fuck them 써봤습니까? 이제 제가 요걸 알려드렸으니까 써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용례 한번 볼까요? I won't do it, fuck you then. 그거 나 안 할래. 이씨, 그럼 fuck you then. 그렇다면 에이씨, 조카, 에이씨 바스, 에이씨 씹새끼야. 너 완전 나 안 할래. 그럼 너 완전 씹새끼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쌍스러운 욕이죠, 그죠? I won't do it, fuck you then. 자, 뭐 이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죠? 뭐 내가 꼭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쓰라는 건 쓸만하면 또 쓰는 거죠. 이씨, 뭐 못 쓸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영어용 쓰는 거죠. 써버리는 거지. 나를 갖다 모독을 나를 모독해 쓰는 거죠. 일단 썩어보는 거지. 그리고 책임은 분명히 져야겠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트레이드를 해야겠죠. 서로 교환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hope you enjoyed this. If you enjoyed it, make sure you like and subscribe. And don't forget to hit the notification bell as well.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goodbye.